네. 다행히 또 원로 작가 복걸 씨가 지금 부정선거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의미 있는 내용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월간 조선 인터뷰인데요. 신임 대통령 과제는 문정권 훼손한 대한민국 구성 회복이라고 했고, 이론적으로 선거 결과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크게 다를 수 없다. 선거 부정을 의심한다. 라는 식으로 명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윤안 단일화가 선거 부정 막았다. 라고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TV조선에 이어서 월간 조선에서도 얘기를 했죠. 네, 복고일씨. 그때는 몰랐지만 우리가 겪었던 어떤 사건이 역사적 분기점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인류의 미래와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박힐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들이다. 작가이자 사회평론가 그리고 필자, 개인적으로 사상가로 생각하는 복고일 선생은 역사의 분기점 판별 전문가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번 대선을 지켜본 소감은 극적이었다. 그리고 감동적이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주역은 후보들도 그들이 내세운 정당도 아닌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애쓴 시민들이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면서 대한민국 구성을 이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충실히 따르는 세력이 정권을 되찾았다. 이념적으로 뚜렷이 다른 세력 사이의 정권 교체라는 점에서 이번 대선은 역사적 의미가 여느 때보다 크다. 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자유주의와 전체주의 세력의 대결이다. 라고 했고, 윤석열 정권 앞날 낙관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스탠스가 과연 어떤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만약에 아까 배현진 당선인의 말처럼 취임 이후에 헌법 수호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걸로 간다면은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한 단일화가 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도 부정선거를 어느 정도 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보고를 많이 받았고,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5월 10일 전에 일부러 그 말을 안 꺼내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아직까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어젠가 채널A 답변은 좀 실망스럽죠.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라는 그런 답변, 그런 것과 비교해 볼 때 너무 실망스러운, 국회 일은 국회가 알아서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본심인지 아니면 오늘 국민 우려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취임 이후에 헌법 수호를 위해서 뭐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것이 진짜인지 그 진위가 헷갈리긴 한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예측과는 다르다. 국회는 반대당이 장악했고 선거에선 차점자와 득표율 차이가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작은 0.73%이다. 역설적으로 바로 그런 사정이 저희 낙관적 전망 근거 가운데 한 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누린 압도적 다수와 0.73이라는 근소한 지지율 차이가 바로 선거 부정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새 정권이 들어서고 선거 부정에 대한 조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선거 부정, 총선과 대선에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회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정치계 언론계에서는 그러한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왔다.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다룬 주류 언론 또한 없었고, 이 이슈가 아스팔트 우파와 주류 언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평가마저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노 작가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단언했다. 그 확신의 근거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이 성립하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통계적 근거, 다른 하나는 실제로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물증이죠. 통계적 근거는 선거법의학, 일렉션 포렌직이라 불리는 학문이 제공합니다. 통계학의 바탕을 두고선
선거 결과에서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선거 법위약이 선거 부정이 있었음을 가리키면 그 다음 단계는 물증을 찾는 일이죠. 지난 총선과 이번 대선에서 이 두 조건이 충족되었어요. 선거 결과가 너무 이상해서 통계학 기법들을 쓸 것도 없이 간단한 산수만으로 조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총선의 선거 부정에 관해서는 미국의 전문 월터 미베인, 한국 2020 총선거의 변칙들과 사기들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평가 높은 선거 법의학자 미베인은 4.15 총선의 자료들이 사기적으로 조작되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변칙들을 드러낸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거 부정의 물증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들 수가 없어요. 이번 대선에서 나온 선거 부정을 고발한 분들이 올린 영상들을 보고 제가 세어보니 14가지 증거, 14가지 아니고 수만 가지 증거죠. 악건은 모형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투표지였죠. 경기도에선 수상한 투표함을 옮기다가 시민들에게 들키기까지 했습니다. 그 뒤 개표 과정에서 투표 숫자를 조작하는 것이 발각된 영상들도 유튜브에서 계속 올라왔습니다. 투표지들의 증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동영상들이 조직적인 대규모 선거 부정이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아울러 선거 부정이 일어났다고 많은 시민이 믿는다는 사실이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했지만 사전투표를 하면 저쪽에서 결과를 조작할 위험이 있으니 당일 투표를 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이론적 물증과 근거와 물증에다 배시민들의 유죄 판결까지 나온 무엇이 필요합니까? 문제는 사전투표, 당일투표도 부정이 있었습니다. 선거 법의학 이론에 있어서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총선과 대선에서 문제가 된 것은 사전투표이다. 이론적으로 선거 결과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크게 다를 수는 없어요. 실제로 총선과 대선의 사전투표 당일투표의 결과가 크게 달랐죠. 이것은 선거 부정 주장의 이론적 핵심입니다. 개체의 행태는 무작위적이라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체들이 많이 모여 집단을 이루면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는 개체들이 결정론적 행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 예컨대 기체의 분자들은 무작위적으로 움직여서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밀폐된 용기 안의 개체처럼 집단이 커지면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기체의 주요 특질인 온도, 압력, 부피 가운데 둘이 정해지면 나머지 하나는 필연적으로 결정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가스 법칙이다.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는 개체들이 집단을 이루면 결정론적 행태를 보이는 현상은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대수 법칙은 물리학의 근본적 이론이 되었습니다. 19세기에 사회 현상들도 대수 법칙으로 설명하는 시도가 나왔어요. 이 시도가 성공하면서 사회 물리학이 나온 거죠. 사회 물리학은 사회 현상들을 설명하고 정책들을 수립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 선거를 되짚어 봅시다 라고 했는데, 사회 물리학으로 보면 총선과 대선은 사전과 당일 투표 분포가 크게 당겼다. 사전 투표에서는 A당 후보가 이겼는데 당일 투표는 B당 후보가 상당히 많이 이겼다. 이런 현상이 거의 모든 선거구에 나왔다. 선거구는 상당히 크면서 동질적인 집단,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것이 의혹의 단초이다. 3구 대선은 사전투표가 먼저 개표되어 개수에 반영되었습니다. 오후 9시에 이재명 후보는 67%를 얻었고 윤석열 후보는 31%를 득표했습니다. 그러나 9시 30분엔 53% 대 45%의 차로 격차가 좁혀졌어요. 사전투표를 먼저 열었기 때문이죠. 대선이나 총선이나 사전투표에서만 집권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물리학은 이처럼 거대한 집단의 한 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크게 다를 수 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대수 법칙을 어긴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사전투표의 분포는 집단적 행태의 자연스러움이 아닌 자기적 규칙성을 보였습니다. 이미 여러 통계학자가 그런 자기적 규칙성의 사례를 밝혀냈습니다. 직관적으로 무작위의 숫자들을 생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표 결과에 손을 대면 그 흔적이 남습니다. 스모킹 건이 무슨 스모킹 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많이 나왔죠. 맞습니다. 반론들이 실제로 나왔죠. 먼저 사전투표에 상대방 지지자들이 많이 참여했다. 이 주장 근거가 약하다. 투표일자가 투표자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뿐더러 무작위적이라는 것이 사전투표 제도의 근본적 가정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전투표는 폐기되어야 한다. 당연한 거죠. 원래 선거 기간이 원칙적으로 14일, 30일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